예, 안녕하세요. 이별의 이때 이동희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사고 미조치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즉 무혐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대한변협의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교통사건, 성범죄사건, 마약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교통 관련 사건 진행해서 무혐의, 무죄 등 좋은 결과 많이 도출했고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통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적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사건,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사고 미조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뺑소니죠. 뺑소니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무혐의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보시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죠. 주문 피해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즉 무혐의죠.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 미조치 등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사고 미조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상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도주치상해 혐의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교통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블랙박스 영상, 차량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뒤 저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 사진 등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을 확인되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A씨가 전혀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A씨의 차량에 난 사고 흔적과 B씨의 차량에 난 사고 흔적이 상당 부분을 일치하나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높이나 이런 게.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이죠. A씨의 차량에 난 사고 흔적이랑 그 위치는 비슷한데 이 높이가 달랐습니다. 높이가. 그리고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당시에 이제 음주도 당연히 안 했고요. 이 사건 당시 충격은 매우 적었던 것으로 이 B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을 했죠. 이제 도주치상에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쪽은 이제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고 미조치인데 사고 미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주장했던 게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무혐의를 주장한 거죠. A씨는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몰랐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잘 마무리됐죠. 끝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사고 미조치가 되면 도주치상 혐의 같이 받는데 뺑소니 혐의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 인정되면 엄중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징역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역까지 선고되는 범죄가 이 사고 미조치 그 다음에 도주치상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응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 사안처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그냥 대응하다 안 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기소가 돼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나게 다퉈야 되고 그러니까 무죄가 될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이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제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무죄 받는 것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사건도 빨리 끝나니까 스트레스도 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주치상 사고 미조치 뺑소니 혐의 받으면 아무리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소돼서 그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초기부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하에서는 어떤 변호사님 선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인터넷 보통 이제 많이 검색하시죠. 인터넷 검색하시다가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법률사무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제가 보면은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님 상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랑 사건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랑 동일한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있다, 무슨 이제 판사 출신이 있다, 검사 출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임료를 요구하며 이제 확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집행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기소유예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로펌은 선임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꽤 많이 되고, 저는 뭐 나중에 이제 그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과 해법을 가르치는, 그 정도로 이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렇게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다만 확답은 못 드린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결과를 확답하는 거는, 왜냐면 판사님마다 이게 뭐 AI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님마다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확답하면서 굉장히 비싼 수임료를 받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정관이나 뭐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뭘 하는데, 뭐 여러분 요즘 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투명합니다. 뭐 정관을 내세워서 뭐 검사랑 미팅을 하면서 해서 뭐 기소유예를 해주겠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뭐 동기다, 네, 그 판사님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변호사님 찾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에 현혹돼 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사건은 사건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이제 수임을 하셨다가 사임을 하고, 사임을 하는 경우에도 뭐 수임료도 못 들어받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게 아무것도 없고 사건을 한 의견서나 이런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관이나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변호사님, 뭐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초임 변호사님들이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초임 변호사님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서면의 질도 당연히 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험치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변호사님 선임하실 때는 꼭 변호사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사건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믿을 만한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직접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연락하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설명해 주시는 변호사님이신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를 받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재범 이상 문제가 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고, 변호사 선임하실 때는 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들이랑 상담 받으시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느꼈을 때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해줄 그럴 변호사님, 그리고 플러스 경험이 많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그런 변호사님을 찾으셔서 그런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